현재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이미 112불 구간들, 고점 구간이 120불 구간인데 현재 고점을 돌파하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크루드유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브렌트유 같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는 크루드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스닥 또한 하락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리플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높게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떤 흐름들이 나와줬고 리플은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진 않는데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주차가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3주차가 왜 고비일까요? 과거 걸프전 때 그리고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거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발발을 할 때 기준이 3주였었어요. 그 3주가 왜 그렇게 정해진 거냐면 3주가 지났을 때는 어쨌든 저장 창고라든지 저장 탱크 안에 이런 시설 안에 원유라는 게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3주가 지났을 때면 항상 120불, 150불까지도 급등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3주차가 언제냐면 바로 이번 주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플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 앞으로 4월 달에는 과연 시장에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25,000포인트 위쪽으로 안착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세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리플이라든지 전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여기서 단발성으로 잠깐 반등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처럼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 줘야지만 리플도 마찬가지로 2,600원, 2,7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 노란 색깔 선이 200일 선입니다. 200일 선을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고 3월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버텨줄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바로 아직까지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한두 달 안에 한 달 만에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여서 2개월, 3개월 정도 쌓였을 때 그때부터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버텨준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3월 달이 끝이 나면 2달 동안 횡보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2개월 정도 데이터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반영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첫 데이터가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4월 달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때부터 경기 둔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시장이 한 차례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보통 4월 둘째 주 화요일 아니면 뭐 셋째 주 수요일 정도까지 나옵니다. 늦으면 보통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안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3주차가 딱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시장이 계속 더 많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발표하는 CPI, PPI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CPI 발표하기 전 그 전주까지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지금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현재 구리 가격이라는 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구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가 바로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전에 보통 구리 가격부터 많이 하락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도 계속 많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구리 자체가 보통 그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경기 둔화가 되기 전에 구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조금씩 신호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유가 가격은 한 달 동안 봤을 때 기본 50에서 60% 이상씩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도 전부 다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때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거. 자,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가 언제였었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도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나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8, 9월달 그 정도까지 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정말 크게 떨어졌었죠.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면 시장에 이렇게 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라는 게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많아서 뒤죽박죽 많이 섞였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것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게 빨리 끝나야 되고요. 물가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슈 터졌을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전쟁이라는 게 4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CPI 올라갔죠. 자, 그리고 PPI 엊그저께 발표한 거 어떻게 됐나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회를 했다는 것은 4월 달에 물가도 어쩔 수 없이 유가가 안 올라가도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가가 이번처럼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4월 달 CPI는 무조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유가까지 반영하니까 4월 달 CPI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 안에서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리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전쟁이라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악재라도 하나씩 빠르게 없어져야지만 그나마 버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리플이라는 코인, 메이저 코인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 차례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플이라든지 다른 코인들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내려갔을 때 차라리 저점에서 매수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메이저 코인들 전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들 거의 다 떨어졌죠. 단타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구독자방 안에서 다 주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단타 하는 것도 어쨌든 코인으로 단타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주식으로 하시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코인 단타는 바닥 내려왔을 때, 이번에도 코인 단타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을 때 단타를 또 같이 드릴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도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자, 원유 가격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겠냐?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원전 관련해서도 태용이라는 종목이 정말 크게 급등을 보여줬어요. 10% 넘게 급등을 보여줬고요. 아래 보시는 SK 이터넥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게 된다면 뭐가 있습니까? 풍력,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이제 26% 넘게 급등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이 두 종목을 오늘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태양광 이런 거 원전밖에 없나요? 아니죠. 이제 풍력 안에서도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CS 윈드예요. 이것도 지금 며칠 내내 계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해도 결국 반사 수혜를 받고 그 이슈가 어떤 거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금들이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인이랑은 좀 달라요. 코인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 와중에도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단타로 계속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 넘게 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대한 이번에 코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는 주식으로 좀
이렇게 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에 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혹시나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확인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